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정말 3월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창업 지원을 넣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창업중심대학 사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청년창업사관학교 오늘 발표됐고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접수가 완료된 가운데 창업중심대학 마지막 이제 창업 지원 사업 중에 큰 사업이 나왔습니다. 네,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금년에 작년하고 바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권역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소지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에 맞는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지역별로 중점적으로 밀어주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산업 분야에 맞는 아이템을 뽑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창업중심대학 사업이 세부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구독자분들이 세계 최초 청년 사업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게 원래 내용이 없었는데 창업중심대학 안에 편입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권역 내 일반형하고 지역 주력 사업만 이렇게 따로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세계 최초 청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대해서 오늘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바뀐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원래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었고 예비 창업자가 하나가 있었고 3년 미만 초기 창업이 있었고 4에서 7년 차인 도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내 아이템이 지력주역 산업으로 넣어야겠다는 분들은 이쪽. 그리고 내 아이템을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로 넣어야 된다는 건 이쪽.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 29세 이하에 단 한 번도 창업 안 해보신 분들은 이쪽.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해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 2025년 창업중심대학은 내가 속한 권역 내에서 넣던지 아니면 내 아이템과 관련된 지력 주역 산업으로 넣던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29세 이하에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창업할 경우는 3번이 맞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금 보시는 거는 권역 내 일반형인데요. 권역 내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속한 사업장 소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업이잖아요. 그럼 본사 소재지예요. 본사 소재지의 전사 소재지에 맞는 대학에 여러분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창업 7년 미만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예비 초기 도약 단계를 나눴는데 다 무시하고 창업 7년 미만 기업이라면 여러분이 맞는 권역 내에 들어와 신청해라. 여러분이 서울에 사시면 서울 권역에 맞는 기업을 신청하시고 여러분이 강원도에 사시면 강원도에 맞는 대학을 신청해라.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간 게 예비 창업자부터 업력 7년 이내니까 예비 창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은 평균 7,700만 원이고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 금액은 상당히 큰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뭐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도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선정 규모입니다. 총 553개사 팀을 뽑고요. 근데 이게 창업 7년 미만이고 라는 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희 예비 창업자가 예비 창업 패키지가 금년에 몇 명을 뽑았죠? 한 1000명 조금 안 되게 뽑았죠.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1000명이 조금 안 되게 뽑았어요.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도 300팀 조금 넘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초기 도약을 다 합쳐가지고 553개사를 뽑는다는 거는 많이 뽑는 겁니까? 적게 뽑는 겁니까? 적게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셀 수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타사업에 비해서 적게 전체적인 TO가 적은 건 아니지만
대학별로도 50개사를 뽑기 때문에 적은 건 아니지만 다른 사업들의 2개, 3개를 넣어서 한 번에 여기서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한 2, 3천 명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은 규모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뭐 이번에 사업을 넣으셔서 성공 선정이 되셔서 이제 즐겁게 오늘 웃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못 넣으니까. 근데 그 탈락하신 분들은 네,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세더라도 넣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한양대랑 성균관대 2군데예요. 즉 여러분이 예비 창업자의 수도권을 사시면 한양대나 성균관대를 넣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창업 7년 이내 기업인데 역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다? 그럼 한양대나 성균관대 2군데 중에 하나를 택이라는 겁니다. 강원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원대학교. 그리고 충청도는 좀 선택권이 넘죠. 대전, 충남, 세종, 충북까지 해서 충북대, 한남대, 호서대 3군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남 지역은 전남대, 전북대 2개, 대구, 경북은 대구대 하나, 부울경, 그죠? 경남 쪽도 부산대랑 경립국립대, 경상국립대 2군데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주관기관을 넣을지에 대한 선택폭은 매우 적다. 그리고 TO도 예비 창업자부터 7년 미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게 뽑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이제 넓은 범위를 뽑다 보니까 경쟁은 좀 셀 수 있겠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7,700만 원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예시는 7천만 원 지원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7천만 원 지원으로 써서 선정이 되면 700만 원은 평균적인 금액 대비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700이나 아니면 1억 원 아니면 최대 2억 원에 맞게 여러분이 이렇게 사업비를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소개 자료가 있는 별도의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자격 및 요건은 예비 창업자부터 7년 미만 기업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게 되고 다른 사업들하고 마찬가지처럼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직원이 없고 개인 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대신에 법인 사업자로 신청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의 사업자가 있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죠. 한양대에서 50팀, 성균관대 50팀, 전체 수도권에서 100팀을 이 2개 대학에서 뽑는 겁니다. 충청권은 호서대, 한남대, 충북대에서 50팀. 오히려 충청권이 수도권보다 더 많이 뽑는 걸 알 수 있죠.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은 100팀, 호남권도 100팀, 강원 50, 대구, 경북 5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유형이 권역내 일반형이라는 유형이죠. 그래서 권역내 일반형이라는 거는 그 권역내 일반형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신청했으면 여러분이 속한 권역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1번을 보시면 인천시에 있는 기업 A는 한양대나 성균관대 중에서 택일을 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천시는 여기 위에서 보시면 수도권에 속해 있죠.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예비 창업자나 서울, 경기, 인천에 본사가 있는 창업기업은 한양대 또는 성균관대를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요 밑에 예시에 창업기업 A는 한양대나 성균관대 중에 하나를 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절하게 지원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제주시에 사는 예비 창업자 C는 전북대나 전남대에 신청해야 하며 부산대에 신청하면 탈락한다 써 있거든요. 제주시는 호남권으로 이번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즉 호남권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이나 전남대를 하셔야 되는데 경상남도 경남대 이쪽이죠. 부산대나 이쪽을 선택할 경우 이거는 애초에 탈락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평가도 하지 않고 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내 이 권역 내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예비 창업자라면 여러분이 거주지, 그리고 여러분이 창업기업이라면 본사의 창업장 소재지에 맞게 반드시 이쪽으로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플러스 창업기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 확인서를 내시면 서류평가가 면제가 됩니다. 상당히 이 경쟁이 센 사업에서 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창업중심대학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일반적 신청 제외 내용인 체납 안 되고요. 대출 연체 안 되고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틀리냐면 요 밑에 내용에 보셨을 때 사업 연도를 불문하고 부침 4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3회 이상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또는 기업입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이 창업진흥원의 다양한 이런 창업 프로그램에서 3번 이상 협업을 했다? 특히 이 부침 4에 명시된 사업에서 3번 이상 받았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거죠. 정부 지원을. 3번 이상 받은 분들은 이거 4번째 받고 싶다는 분들은 애초에 줄 수 없다라는 얘기죠. 3번 이상 받은 분들은 더 이상 이 사업을 줄 수 없다는 점을 보셨겠습니다. 두 번째, 25년도에 선정되신 분들도 받을 수 없다. 즉 25년도 중기부입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 게. 좀 까다로워요, 오늘 거는. 중기부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분도 선정된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좀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국방부라고 하겠습니다. 네. 국방부, 국방부에 있는 어떤 창업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금년에 받았어요. 이미 한 개를 선정해서 이제 계약을 할 거예요. 협약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창업중심대학을 넣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6번 항목에 보시면 중기부의 창업지역화 사업에 선정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중기부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중기부 및 공공기관이다라고 있으면 안 됐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하나의 내용이 좀 더 지원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 부침사에 대한 3회 이상 협약도 이따가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4월 2일 4시까지 모집을 마감을 합니다. 4월 2일 4시, 4시까지 하셔야 되고 대표자가 신청해야 되고 한 개의 창업 지원사만 넣을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넣게 되면 탈락이다라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역에 맞게 넣으시는 거기 때문에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권역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탈락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관련된 자료들, 내용들 여러분이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고 일부 서류평가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서류와 발표를 통해서 합격이 결정이 되고요. 일반적인 평가 지표도 동일합니다.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뭐 이런 내용이 볼 수 있겠어요. 뭐 최종 선정에 대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나머지 내용들은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내용을 보시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표들이 있지만 실은 이 부분 부침 4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요. 대표님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도 받았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도 받았어요. 2개를 받았고 이번에 창업중심대학에 넣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2개 이하죠? 네, 가능합니다. 예비 초기 도약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받을 수 있으니까 3번 받았죠? 그럼 불가능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열된 사업을 3개 이상 받으신 분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기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대학 패키지, 생애 최초, 그리고 공공기술, 사내벤처, 창업중심대학, 옛날 사업들이죠. 여기서 3개 이상 받은 분들은 불가능하지만 2개 이상을 받은 분들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 창업중심대학 권역내 일반형 사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소재지에 맞는 소재지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자금 규모도 크고 참 좋기는 하지만 문제가 뭐냐? 일단 대학별로 50개씩 뽑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단 한 번도 원래 보통 일반적인 창업 사업이 동일한 사업을 다음 연도에 또 못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비 초기, 도약, 그리고 창업 중심대 사업까지 해서 전체 3회 이상 받지만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즉, 중복 지원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내가 넣는 분들보다는 과거에 한두 번 받았던 분들이 또 받으려고 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 번 받았다면 당연히 또 넣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실력이 있는 분들이 뽑힐 가능성이 높고, 준비가 안 된 창업자분들은 당연히 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 도약기 창업자를 밸런스 있게 나눠서 뽑아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규모라던가 이런 제한 사항들 때문에 생각보다 좀 더 이제 한두 번이라도 받았던 업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쟁이 타이트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사업으로 뽑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사업에 합격되지 않은 이상 지금 현재 무슨 사업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선정될지 안 선정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 모르죠. 여러분이 넣은 사업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사업을 계속할 수가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일단은 넣으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쪽으로 괴가 비슷한 게요. 지력주역 산업 연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력주역 산업 연계형은 110개 팀을 뽑아서 팀 수는 적지만 조금 더 좋은 메리트가 있는 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내에서 주력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과 관련된 아이템이 있다면 예비 창업자든 7년 이내 창업기업이든 그냥 넣으라는 거죠. 즉, 이 창업중심대학 사업이 2025년 사업의 특징은 실력 위주로 뽑겠다는 거예요. 실력만 있으면 예비 창업자도 뽑아줄 수 있고 7년 이내도 뽑아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부팀 4에 있었던 리스트 사업을 3번 이상 받지만 않았다면 2번까지 받은 기업들은 한 번 더 받게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실력이 아직 좀 성과나 검증된 그런 아이템이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검증된 사업 실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좀 높은 빡빡한 사업일 수도 있다는 점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10개사를 뽑고요. 대학별로 10개사 내외를 뽑아요. 지력주역 산업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원하는 아이템이 산업 분야가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아이템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권역 내 일반형은 반드시 주소지와 사업장에 맞게 넣었어야 되잖아요. 이 지역형은 아니 그 지력주역형은 그거랑 상관없이 아이템만 맞으면 그냥 지원해라. 그래서 주소지 사업장이 무관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아이템을 보시면 강원대는 바이오라 디지털 헬스케어 약간 바이오 쪽이죠.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는 우주항공 방산 정밀기계 화학에너지 이쪽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대구대학교는 인공지능 로봇기계, 부산대학교는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테크, 성균관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남대는 인공지능과 신소재, 전북대는 농업, 생명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충북대는 융합 바이오 2차 전지, 한남대는 정보통신 국방, 한양대는 인공지능 에너지,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의 아이템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너무 좋다라는 분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그냥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역 주력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권역별 일반형은 내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맞아야 된다. 그리고 지역 주력 아이템은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이 주력 산업 분야랑 여러분의 아이템이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나머지 지원 내용들은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TO는 좀 다르죠. 지력 주력형 같은 경우는 다 10개사 이내로 이렇게 뽑는 것이고 권역형은 50개사씩 이렇게 뽑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오늘 창업중심대학 세 가지 사업 유형이 있었습니다. 권역 내 일반형 사업, 그래서 권역 내에 예비 창업자면 주소지,
그리고 창업기업이라면 현재 본사의 소재지 기준으로 뽑는 게 553팁을 뽑았고요. 지력주역 산업 IT 기준으로 학교별 10개씩, 10팀씩 뽑는다. 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기업분들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이라면 이번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경쟁률이 좀 높을 수도 있지만 자금 지원이 크고 좋은 혜택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같이 우리가 댓글로 토의를 나누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벌써 따뜻한 봄입니다. 네, 사업적으로 많이 어려우실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날씨만큼 여러분의 사업도 따뜻한 봄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